미국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니 그동안 그전까지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한국인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던 장면이 있었죠. 바로 밖에서 신고 다니던 신발을 아무렇지 않게 집 안까지 신고 들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도 충격인데 여기서 미국인들은 한술 더 떠 신발을 신고 침대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 안 그래도 깔끔한 것으로 유명한 한국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그런데 뭐래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미국에 갑자기 신발 좀 벗고 지내자라는 주장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다는데요. 물론 과거에도 이런 주장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은 작년 말부터였죠. 그럴 수 있던 이유에는 CNN과 뉴욕타임즈처럼 유명한 언론들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시작된 것인데요. 이 기사들은 신발을 벗자는 사람들의 주장과 벗지 말자는 주장 모두를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벗자파의 주장은 최근 팬데믹을 거치고 나면서 병균에 대해 예민해진 이후로는 신발을 신고 집에서 바닥에서 지낼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다녀온 후에 씻기지 않고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거나 밖에서 열심히 돌아다닌 유모차들도 집안에 넣는 것도 놀라운데 방 안까지 들여온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팬데믹 당시 미국의 피해는 정말 심했는데요. 그런 이유로 이제부터는 실내에서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신발을 못 벗겠다는 사람들의 주장도 완고했는데요. 신발을 벗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 중 뉴욕에서 미생물학을 가르치는 필립 티어노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병들게 하는 병균은 신발이 아니라 입이나 코로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밖을 열심히 돌아다니던 신발을 실내에서 신어도 별 상관이 없으며 심지어 어느 정도의 균에 노출되어야 몸이 그런 세균들에 적응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듣자마자 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신발에 묻은 균이 실내에 묻게 되면 당연히 그게 먼지를 통해 코와 입으로 들어갈 텐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들은 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신발을 신는데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거나 실내에서 맨발로 지내면 발에 쿠션이 없기 때문에 그 충격이 바로 허리는 물론 머리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에게 놀랄만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미국 드라마의 주인공이 특정 장면에서 떨어뜨린 빵을 주우며 5세컨 룰을 외쳤는데요. 이 문장은 바로 5초의 법칙, 음식이 떨어져도 5초 안에 먹으면 괜찮다는 의미를 가진 말로 미국의 식당이나 가정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인데요. 많은 미국인들이 바닥에 음식을 떨어뜨려도 5초 이상 지나지 않으면 박테리아 같은 세균이 달라붙지 못해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바닥의 위생 상태에 상관없이 5초의 법칙을 따르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발 밑창에 흙, 담배, 각종 오물이 묻어 집안에 다 들어왔을 텐데 5초의 법칙이 다 무슨 소용일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마다 한국의 사례가 단골로 등장한다는데요. 심지어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도 등재되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예의다. 신발을 신고 그냥 들어가는 건 예의를 갖추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한국에서 누군가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건 단순히 예의의 차원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집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건 사채업자나 하는 행동이라며 극대노하고 만약 진짜로 저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인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인들은 엄청나게 깨끗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인들은 스스로 잘 알지 못하지만 외국에서도 굉장히 놀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인들의 깨끗함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연구도 있습니다. 청소기로 유명한 다이슨은 전 세계 사람들의 청소 습관 및 행동을 분석하고 먼지에 대한 국가별 인식을 심층 분석한 글로벌 먼지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즉, 청소 습관 및 행동 패턴, 먼지와 청소에 대한 인식, 먼지에 대한 이해도 등을 조사한 것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청결한지 알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인들은 청결, 먼지 유해성에 가장 민감한 국가로 밝혀졌는데요. 한국인들은 외출복을 세탁하는 비중에서도 가장 높았고 집안 대청소를 가장 자주 하는 국가에서도 한국이 1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청소를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아마 최소 한 달에 한 번이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모자라다며 2주에 한 번 하시는 분들도 많죠. 대청소야 이렇지 매일매일 집안 청소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2명 중 1명은 매일 1회 이상 집안 청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이게 한두 명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전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라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인들은 청소기로 먼지를 1차적으로 쓸고 그 뒤에 걸레로 닦아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나라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대청소를 하는 것도 너무 깔끔 떠는 게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 남성들과 결혼한 외국 여성들에게 외국 남성과 한국 남성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답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공감한 한국인 남편의 특징은 바로 청결함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외국인 아내들은 신혼 초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샤워하는 남편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외국인 아내들은 수건은 이틀 정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한 번 쓰면 무조건 빨아야 한다는 점에 놀랐다고 말했죠. 실제로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큰 비치타올을 수차례 사용하기도 하고 에스토니아였던 한 외국인 아내의 말에 따르면 같은 수건을 최대 일주일까지도 사용해봤다고 하죠. 이쯤 되니 외국인들의 위생관념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한국인들의 위생관념이 유별난 건지 잘 모르겠는 지경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이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한국을 꼽기도 했는데요. 만약 깔끔한 한국에서 성공한다면 그 어느 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죠. 그리고 이런 근거가 허무맹랑하지 않습니다. 과거 먼 옛날 한국이 가난했을 때 수많은 한국인들이 미국과 호주로 이민을 갔는데요. 이곳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냈던 것이 바로 세탁소와 청소 서비스였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거기에 한국의 LG는 청소와 관련된 수많은 가전을 만들어 미국 주부들의 환호성을 받고 있죠. 이처럼 한국은 청소에서만큼은 어떤 나라의 주부들과 붙어도 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세미나 구연산, 베이킹 파우더를 마치 내 삶의 베스트 프렌드로 여기고 있죠. 또한 외국인들은 샤워나 머리 감는 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잘 감지 않고 씻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청결한 한국인들을 보고 한국인들은 굉장히 깨끗하구나라고 느끼며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며 위생적이지 않다라고 여기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공중화장실에서 양치하기입니다. 한국인들은 밥을 먹고 양치를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 이게 대체 왜 싶겠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공중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는 것 자체가 더러운 느낌이라고 합니다. 특히 양치를 하고 입안에 있는 것들을 뱉는 게 굉장히 더러워 보인다고 하는데요. 특히 사생활은 감추는 외국이기에 이런 것들을 남이 보는 공중 화장실에서 하니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외국에서는 식사를 한 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외국인들은 양치를 하는 대신 껌을 많이 씹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국의 음식에는 핫도그, 빵, 스파게티 등 치아에 잘 끼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와 달리 한국의 음식은 고춧가루, 나물 등 치아에 잘 끼는 음식들이죠.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에서는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치아가 누런 경우가 많고 어린 나이에도 어금니 쪽을 발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제는 식사한 후에 양치하는 것이 위생적인 것이며 권장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죠. 이를 보며 역시 한국인들이 하는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각 나라마다 문화 차이로 발생하는 일이니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